최근에 이제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. 되게 오래된 책인데 참 아주 먼 훗날까지 예측을 하고 저러한 이야기를 썼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. 앞으로 우리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, 우리의 인식들, 그리고 주변 환경들, 상황들,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. 저런 책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다채롭게, 다양하게,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지, 우리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,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사람들에겐 참 좋죠. 저는 매우 편협되고 좀 너무 한쪽에만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런 책들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, 감명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처음 읽다 보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하는 거지?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. 하지만 좀 더 세상이 많이 다양화되고 이제 분자화되고 점점 더 나뉘어진다라는 느낌. 그리고 예전보다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삶의 경험들을 하고 뭐 가정이든 아니면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아니면 뭐 상품을 보든 미술 그림을 보든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며 사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. 저도 이제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저의 이제 삶에 좀 어떤 모습들을 좀 갖추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더 하게 됐죠. 2024년 지금 5월 말을 보내고 있는데 좀 지나면 2024년도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갈 거고 뭐 책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의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직장 생활을 한 24년 가량 하다 보니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직장인으로서의 수명은 또 마무리가 되는 시간들은 또 오고 그 위에 삶은 또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될지 또 그에 대한 그런 고민들, 생각들, 구상들은 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제 삶을 이제 또 다듬어 나가는 중인데 그래 쇼크라고 얘기하지만 저 쇼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쇼크일 것이고 뭐 잘 준비하고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나름의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우리의 경제 상황들은 언제든지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또 영국에서 벌어지고 또 덴마크에서 벌어지고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북한에서도 벌어질 것이고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둘러보고 얘기도 또 들어보고 읽어보고 하다 보면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 좀 더 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미래를 정확하게 누가 예측하겠습니까?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. 하지만 어느 세상에서는 이미 미래가 와 있고 어느 세상에서는 훨씬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보다 더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있다. 이미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 이미 어느 나라하고는 나라 간의 격차가 50년, 어느 나라하고는 100년, 어느 나라하고는 300년, 500년의 격차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아주 이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는 중진국만 가도 미래를 이미 깜짝 놀라하며 쇼크를 받으면서 아마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쩌면 아주 후진국이고 저개발되어 있고 미개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있는 곳곳에서는 또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미래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. 그리고 우리가 곤충을 연구하고 식물을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고 땅을 연구하면서 동물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것들도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최근에 이제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원숭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간을 지배한다 어쩐다 이런 이제 장르의 영화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데요.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인간이 꼭 만물의 영장이고 이 세상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중심 존재다라고 중심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인 거고 어쩌면 인간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이제 존재에게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뭐 로봇이 또 나중에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들이 이 태어난 그대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살다 보면 다리가 부러지면은 다리를 기계로 대체하고 심장도 대체하고 간도 대체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을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부분까지를 구분 지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고 애완동물을 되게 많이 키우다 보니까 동물과 애완동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인간과의 관계보다 좀 더 우위로 두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고 하는데
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해야만 되는 걸까?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정말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? 이 취업 준비에 되게 허덕이고 되게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?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위쪽에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앞으로 5년, 10년, 20년 뒤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까? 그리고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?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비용이나 뭐 연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고비용 사회로 바뀌어가는데 청년들이 세금을 또 과다하게 내다 보면은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해질 건데 이걸 어떻게 좀 이제 잘 누그러뜨리면서 갈 수가 있을까? 특히나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율을 9%에서 13%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3이냐, 44냐, 45냐 뭐 분쟁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국민연금 납부율을 올려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국민연금 이제 소진이 너무 빨리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, 논의들도 또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화두들, 숙제들, 고민들 이런 것들을 또 개개인들, 서민들, 보통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. 뭐 정말로 미래 쇼크를 읽고 미래를 아주 잘 예측해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아갈 것 같다 이런 것보다 미래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비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고요. 또 앞으로 저는 살아가면서 또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살아낼 수 있을까 뭐 그에 대한 고민들도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정확한 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, 많이 갖춰가고 많이 배워가고 많이 다듬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게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응하고 맞닥뜨려야죠. 당장은 앞으로 이제 한 5년, 한 10년 이내에 되게 이제 기복이 심한 경제 이제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든 좀 소비를 좀 잘 줄이고 최대한 건강도 챙기면서 소비도 줄이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가족들을 잘 부양하면서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가 제 제일 큰 고민인 거죠. 그 고민들을 하나씩 둘씩 좀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엘빈 토플러의 미래쇼크라고 하는 저 책의 내용들이 저에게 나름의 그래도 이제 여지를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고맙고 감사하죠. 우연찮게 접하게 된 책인데 제가 두고두고 읽으면서 제 삶을 또 다듬어가고 또 바꿔나가고 또 개선시켜 나가고 또 뒤집어 보고 요모조모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고 뭐가 맞고 틀리고 뭐가 또 아쉽고 뭐가 또 넘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. 아무쪼록 엘빈 토플러의 미래쇼크라는 하는 책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